파워 잉글리시 기반상입니다. 예, 오늘 3강이거든요. 3강. 지난 강의들 여러분 복습하셨을 것 같고요. 반드시 또 문제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3강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방법들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방법들 가지시고 공부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독해까지도 여러분들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휘들 잘 정복해 보시기 바라고요.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number 19, 19번 갑니다. His latest works are on display and the studio. They are fabulous beyond description. 자, latest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제일 늦게 나온 게 뭐라고요? 최신판이라고요. 그래서 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works. work란 뜻은 1번 작업이란 뜻이 있죠.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을 뭐라 합니까? 그렇죠? 일이라고 합니다. 일이나 작업. 됐습니까? 하지만 예술가 하는 일을 뭐라 합니까? 예,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렇게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은 일이라 하고요. 자, 예술가가 하는 것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최근 작품은 on display, 지금 전시 중에 있다. 여러분들 on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on은요 이렇게 나와요. 뜻이 세 개예요. 대, 근, 개 이렇게요. 저랑 외웁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대, 근, 개. 첫 번째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on은 대하여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후에 계속 on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후에 보시면서 on이 계속적으로 남았을 때 그 on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했죠. 알겠죠?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물론 어떤 사물의 위치를 가리킬 때 어떤 거 위에 있다 할 때 on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대하여, 두 번째 뭐뭇에 근거하여,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뭐뭇에 계속. 그렇죠?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계속. 여기서는 뭘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보시면서 무조건 on display, 전시 중이다,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때 on은 어떤 뜻일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의 최근에 어떻습니까? 작품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 전시 중에 있다. 계속이죠? 뭐하는 중이란 말이겠죠. 지금 뭐하는 중에 있다. 즉 계속의 뜻이 되겠죠.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at the studio? studio는 시청이죠. 시청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That fabulous란 말은 어떤 멋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멋진 fabulous, wonderful, excellent, gorgeous.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멋진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멋집니다. 너무너무 멋져서 어떻습니까? Beyond description. 원래 description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describe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description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describe라는 어떻습니까? 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뭐뭐를 묘사하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어떻습니까? description, 묘사가 되는 거죠. 묘사를 할 수 없어. beyond는 넘어서는 거니까요. 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작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Number 19, his latest works are on display at the City Hall. They are fabulous beyond description. 정말 끝내준다 그런 뜻이죠. 자, 요즘 미국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서 자, 끝내준다는 표현을 쓸 때 대명사로 써요. 나이가 들면 wonderful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렇죠? wonderful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렇게 요즘 청소년들은 뭘 쓰냐면요. 자, 보통은 aweso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wesome. It's awesome. 그렇죠? 자,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It's awesome. 정말 멋진 풍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 무슨 표현을 씁니까? aweso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중학생들은 보통 뭘 씁니까? cool하다고 그랬습니까? it's cool. 하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끝내주는군 할 때, cool이라는 표현도 일단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학생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야, 정말 끝내주는데 할 땐 awesom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보통 어떻습니까? 특정 사람에게 쓰는 표현은 gorgeous라는 표현이요.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쓰죠, 여러분들. 사람한테는 gorgeous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저 여자 끝내주는데 이럴 때 gorgeous, 저 남자, 야, 몸매 짱이다 이럴 때 gorgeou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꽂았어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건데요. 영어에서는 꽂은 게 좋은 거거든요. gorgeous 됐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umber 20 갑니다. 20번이요. Could you move over a little? 이제 조금 자리 좀 좁혀주시겠습니까? move over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조금 자리를 좁혀주세요.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시는데 좀 좁혀주세요. Could you move over a little? 됐습니까? 그랬더니 sorry, 죄송합니다. I didn't realize. 난 몰랐습니다. 깨닫다 뜻이 real. I didn't realize. 깨닫지 못했어. 알지 못했습니다. Take up. 자리를 뭐하다? 차지하다 할 때 take up습니다. take up. 무슨 뜻? occupy 뜻이 되는 거죠. occupy로서 뭐하다? 자리를 차지하다 할 때 뭘 씁니까? take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내가 너무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군요 할 때 Sorry, I didn't realize I was taking up so much space. 알겠죠? 이렇게. take up은 어떻습니까? 자리를 차지하다. 혹은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착수할 때도 take up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자리를 차지할 때 뭘 쓴다고요? occupy, 그렇죠? take up 쓰면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갑니다.
21. What's this ugly object? 이 어떻습니까? 못생긴 물체가 뭐예요? object는 물체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아세요? object가 물체예요. 아시다시피 UFO라는 게 있어요. UFO. UFO는 뭡니까? 그죠? Unidentified Flight Object라는 뜻입니다. 그죠? Unidentified 알죠, 여러분들? Unidentified 확인되지 않은 flight 비행 물체.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체나 대상을 가릴 때 object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자, 이 못생긴 물체가 뭐예요? object는 그런 물체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object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object가 살펴봅시다. 조금만 살펴봅시다. 그죠? 예. 왜냐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object들도 정복하시면 또 예, 되게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지금 봤듯이 물체나 대상의 뜻이 있죠. 됐습니까? 물체나 대상을 object 쓰고요. 동사로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것이 뭐하다? 반대하다 뜻이 돼요. object to 쓰면 뭐하다? 반대하다가 되는 거죠. 좀 주의할 게 object는 반대하다 할 때 뒤에 to를 쓰고요. to 다음에 뭘 쓴다는 거? 조심. 나중에 동명사에서 공부하시겠지만 to 다음에 ing를 쓰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능에서 그래서 object 다음에 to가 나오면 뒤에 뭘 씁니까? ing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object는 무슨 뜻이다?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다 뜻이 나온다는 거 일단 확인하시고 be opposed to랄지 같은 표현들 많아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objective라는 게 나와요. 형용사로서 objective가 나오죠. 그럼 이것은 선생님 반대하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물체, 대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뜻이 있어요. 여기에. 신기하게요. 이것은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렇죠? 객관적이라는 뜻이 있는 게 objective예요. 반대말이 뭐가 됩니까? subjective가 되는 거고요. objective는 객관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objective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냥 말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별 3개짜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잡아주세요. 그래서 objective는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윗글에 어떻습니까? 필자의 어떤 논체는 그렇습니까? 논하는 어떻습니까? 문체는 이랬을 때, 어조는 이럴 때 objective 나오면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뜻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objective는 명사가 있어요. 신기하게 또. 이 명사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기하죠? My object in my life. 내 인생의 나의 목적은 이럴 때 뭘 씁니까? 여러분들 objective란 말을 씁니다.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요. 신기하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전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엮여져서 하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또 object 특징.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수능에서는 objective가 객관적인 뜻보다 어떻습니까? 목표, 목적의 뜻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지난 수능에서 어떻게 드러났었냐면 the objective of tax. 그죠? 세금을 매기는 목적은 이렇게 해서 objective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딱 정확히 잡아주세요. 그죠? objection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시면 나오는 게 많이 있지만 또 다음 기회에 또 선생님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갑시다. What's this ugly object? 그렇죠? 이 못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This is a piece of abstract art. 여러분, a piece of piece 나왔어요. 여기서 piece 있는 느낌. 선생님이 이번 듀오 강의를 통해서요. 실제로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모든 어휘에 대한 느낌이랄지 그동안 미국 생활을 했었던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강단에서 가르쳤던 걸 모두 쏟아내려고 해요. 선생님도 느낌이 참 좋아요. 그죠?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 세부적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독해 강의나 뭐 문법 강의나 이렇게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자, 이 a piece of라는 것의 느낌을 보시라고요. piece는 물론 조각이에요. 하지만 a piece of라는 것은 어디다 쓰냐면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a piece of 할 때 이 piece는요. 실제로 모든 셀 수 없는 것은 다 쓸 수 있어요. 정보 하나, 영어로 어떻게 쓰면 정보는 셀 수 없죠. 이럴 때 정보 하나 영어로 뭘 씁니까? A piece of information. 저한테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A piece of advice. 전부 쓸 수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작품 하나, 예술 작품 하나를 뭘 씁니까? A piece of 쓰고요. 여러분 노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래 한 곡, 영어로 뭐겠습니까? A piece of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A piece of로 쓴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석할 때 이런 영어 경험이 별로 없는 학생들은 a piece of를 조각으로 해석하시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노래 한 조각 해주세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술작품 한 조각 가져와. 말 안 된다서, 그죠? 이렇게 a piece of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느 하나를 셀 때 쓰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영어를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이 못생긴 물체가 뭐예요? 그랬더니 this is a piece of. 이건 하나란 뜻이죠. 그냥 이건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의 어떻습니까? 추상. abstract는 추상하거든요. 추상 예술 작품이에요. 추상화예요.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abstract가 무슨 뜻입니까? 추상적인 뜻이 abstract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22번 갈게요. question number 22 갑니다. I begged Rich to lend me $100, but he shook his head, saying I'm broke too. 자, 나옵니다. 나는 간청했지요. 보시면 beg이 나옵니다. 뭐하다? 간청하다가 됩니다. 간청하다. 뭐 해달라고 뒤에 to가 나왔죠? 보통은 beg 대신에 ask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뭐뭐를 요 ask가 뒤에 to를 쓰면 요청하다, 간청하다. 나는 리치에게 간청했어요. lend me $100. 그죠? 버기란 단어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죠? 예. 버그는 달러죠. 달러를 버기랍니다. 미국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어떻습니까? $100를 빌려달라고 간청했어요. 여러분, lend란 단어 나와요. 조금 조심할 게 lend란 단어는요. 여러분들, 빌려주답니까? 빌려오답니까? 자, 헷갈리면 안 돼요. lend가 있고 borrow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빌려주다고 어떤 게 빌려오답니까? 이게 또 헷갈려요. 나한테 $100 빌려주세요 했을 때, 그죠? 여러분들, $100를 어떻습니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lend를 씁니까? borrow를 씁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둘 다 빌다, 빌리다 이런 뜻인데요. 잡아놓으셔야 돼요. lend는 빌려 주다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얘가 빌려주다가 되고요. 안 헷갈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borrow는 어떻습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borrow라는 오가 보이죠? 빌려 오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borrow는 무슨 뜻입니까? 빌려 오다가 되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오가 있으니까 빌려 오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니까.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돈을 좀 $100 빌려주시겠습니까? 할 때는 will you lend me가 되죠. 빌려주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100 빌려올 수 있을까요? May I borrow your some money? 그죠? $100.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는 빌려 오다가 되는 거고 lend를 빌려 주다가 되는 거 아시겠죠? 나는 간청했죠. 리치한테 나한테 $100를 빌려 주라고 한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lend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그는 shake his head. 영어에서 어떻습니까? shake his head. shake. 고개를 흔들 때 shake를 쓰면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shake는 어떻습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고개를 어떻습니까? 위아래로 흔들면 nod가 됩니다. nod가 되면 이건 어떻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니까 이것은 긍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고개를 끄덕이죠. shake니까 어떻습니까? 고개를 저었다는 거. 이건 부정이란 말이야. 그럼 mind이 나왔죠? saying. 뭐 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어떻습니까? 저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서? I'm broke too. 나도 또한 어떻습니까? 그죠? 파산이에요. 이런 표현이죠. broke란 말은 망가졌다. I'm broke. I go broke란 말 같은 표현입니다. I'm broke 할지 I go broke. go. 자, broke란 말은 어떻습니까? 망가져 있다 뜻이니까 나도 빈털털이야 그런 뜻이죠. go broke는요. 뭐랑 같은 표현이 되냐면요. broke란 말은 어떻습니까? 그죠? 공식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죠? bankrupt의 뜻이에요. bankrupt. 여러분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bankrupt. 파산이다, 부도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bankrupt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으로 합시다. question number 23 갑니다. 오케이. question number 23 갑니다. 그렇죠? I'm apt to buy things on impulse whenever something is on sale. So am I.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be apt to는요.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이 되죠. 여러분들. 얘도 잘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물론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be apt랑 같은 게 tend to가 있어요.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지만 tend to,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tend의 명사형을 써가지고 have a tendency to.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죠? 요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시그널로서. 이렇게 되는데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 tend to나 have a tendency to. 어떻습니까? be subject to 뭐뭐하기 쉽다요. be likely to 이거는요 다 아셔야 돼요. 반드시 동요 아무리 많아도 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렇죠? 왜 아셔야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뭐하기 쉽다 뜻인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얘네들 뭐뭐하기 쉽다 말은 경향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사회적 통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영어에서는요 반드시 사회적 통념이 나오고요. 이걸 알고 계시면 독해 속도가 빨라져요. 어떻게 빨라지냐면 사회적 통념들은 반드시 영어 지문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뒤에 가서 비판이 되어집니다. 이게 특징이죠. 사회적 통념들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뒤에 가서 비판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이 영어 문장들의 그렇죠? 단락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경향이 있다. 예전에 어떻습니까? 어떤 경향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건강하면 신체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영어 문장은 재미가 없죠. 반드시 영어 문장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고 그것과는 다른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보통 영어 문장의 특징입니다. 따라 사회적 통념은 뭘로 비판되어지는데 뒤에 가서 but과 같은 역접, this is not so, 그렇죠? 실서, this is not true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역접의 제시어들에 의해서 비판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람들은 건강하면 신체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신체적 건강보다는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의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뒤에 반드시 비판이 된다고요. 이런 사회적 통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나왔던 뭐하는 경향이에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건 독해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자, 사회적 통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향이라는 게 있고요. 이처럼 경향이나 추세가 있고 일반인들의 뭐가 있습니까? 사고가 있어요. 일반인들의 사고는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하지만 하면서 뒤집지요. 혹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서 과거. 예전에는 그랬지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회적 통념이라고요. 경향, 과거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문장 안에서 처음 등장이 되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 필자는 이 사회적 통념을 뒤집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문장을 또 빠른 속도로 훑어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독을 하면 정확히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속도가 느려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독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그죠? 이 실마리만 포착이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독과 속독을 같이 잡으시려면 이런 장치들을 잘 보시라고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Buy things on impulse. 여러분들 아까 오늘 보셨죠? on 기억하세요? on의 뜻에 뭐 있다고 그랬죠? 배, 근, 계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뭡니까? 근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뭐에 근거해서 나는 어떤 물건을 사요. 뭐에 근거해서 충동, impulse는 충동입니다. 그렇죠? 펄쩍펄쩍 마음속에 뛰는 마음, 충동 아닙니까? impulse. 충동에 근거해서 나는 물건을 사는 충동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할 때마다 whenever something is on sale. on sale 무슨 뜻입니까? 그죠? 세일 중인 거죠. 이때 오는 무슨 말이에요? 그죠? 중이다. on 계속이 on이지 않습니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수거를 외우실 때 하나하나 다 외우시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수거 얼마나 많은데요. 외우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on sale 무슨 뜻입니까? 세일 중에 있다. 세일 중인 물건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자꾸 충동의 근거에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on sale이 있고 좀 헷갈리면 안 돼야 될 게 on sale과 또 헷갈리면 안 되게 뭐가 있습니까? for sale이 있어요. 그죠? 이건 세일 중이다 할 때 on sale이고요. for sale은 판매용 물건. 자, 이것은 판매용입니다. 혹은 어떤 비매품이다 이런 말 쓸 때 어떻습니까? for sale 쓰였습니까? not for sale은 비매품이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헷갈리면 안 돼. on sale은 세일 중이다. for sale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판매용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so am I. 여러분 so am I를 또 보셔야 되는데 예. so 동사 주어입니다. so 동사 주어가 나오면 여러분 문장에서 이렇게요. so 동사 주어가 나오면 뭐 또한 그렇다라는 also 뜻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so 동사 주어와 so 주어 동사의 차이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so 동사 주어는 뭐라고요? 누구 또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on sale, 세일 중일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so am I. 저도 그래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넘버 24 갑니다. as it is. 실제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as it is는요. 이 as it is는 뜻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자, as it is가 동사 앞에 쓰요. 문장의 본동사 앞에 쓰일 수도 있고, 문장의 본동사 뒤에 쓰일 수도 있어요. 문장의 본동사 앞에 쓰여가지고 이렇게 문장의 제일 처음에 쓰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자, 영어에서 어떤 문화상 어떻습니까? as it is가 문장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뒤에는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일이 나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 나와요. 좋은 일일 때 실제로 할 때 as it is 쓰질 않아요. 그죠? 좋은 일일 때는 어떻습니까? in fact나 indeed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실제로란 말을 쓰지만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일일 때 뭘 씁니까? as it is를 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럼 어떻습니까? 아, 선생님 또,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만 설명했고요. 뒤에, 동사 뒤에 쓰일 때 있단 말이겠죠. 동사 뒤에 쓰일 때는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leave it as it is. 내버려 두세요. as it is. 있는 그대로. 거기 놔진 그대로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죠? Leave me as I am.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as it is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as it is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은 cannot afford to 뭐뭐 여유가 없다. 여러분들. 원래 어떻습니까? not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can afford to 뭐뭐 여유가 있다. 그런 뜻이 돼요. 원래는. 아시겠죠? Ford를 생각하면 돼요. Ford는 자동차고 자동차를 can,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해서 can afford to.
not이 들어가면 cannot afford는 뭐뭐 여유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뭐 할 여유가 없습니까? 구입할 그러한 어떻습니까? 사치품들을 구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luxury 우리 럭저리 그러는데 럭셔리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예, 사치입니다. 발음 조심하시고요. 영어를 잘해도 발음이 구리면 예, 무시당하시니까 조심하시고 luxury가 바로 뭡니까? 사치가 되는 거고요. 이것의 해용사가 바로 뭐가 됩니까? lux 발음 보세요. luxurious 발음이 바뀌죠. 위에 건 luxury는 사치 명사가 되는 거고요. 얘는 luxurious라는 해용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여유가 없다? 구입할 그런 어떻습니까? 사치품들을 구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발음 조심하세요. luxury luxurious. 아시겠죠? 오케이. 25번 갑시다. 자, as we anticipated, the unemployment rate has risen 3 quarters in a row. 나왔죠? as we anticipate. 뭐만 대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as의 뜻도 굉장히 많아요. 자, 선생님도 S 때문에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S의 뜻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근데 S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래도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선생님. 간단히 정리하면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S가요.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뭘 동반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능에 나온 적이 있고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2003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S 뒤에 뭐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전명구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때 S는 어떻습니까? 뭐가 됩니까?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S는 무슨 뜻이 됩니까? 로서의 뜻이 되는 거죠. as teacher, 선생으로서. as student, 학생으로서. as singer, 가수로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as rapper, 래퍼로서. 이런 말 쓸 때 S 플러스 명사는 로서의 뜻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하지만 as 다음에 뭘 동반하면? 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을 동반하면 이때 S는 뭐가 됩니까? 접속사가 됩니다. 뜻을 잘 보세요. 그래서 S 다음에 명사만 나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 무슨 뜻이야? 로서의 뜻이라고. 하지만 뒤에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를 동반하면 뜻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무슨 뜻으로 쓰이냐? 첫 번째 뜻, 1번 뜻. 1번은 보통 일반적으로 S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은 뭐가 나왔을 때 평범한 문장, S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동반되면 완문이라고 그래요.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은 완문이 동반되면 이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뜻이 됩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들으세요. 실제로 S의 뜻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선생님이 한 명인데 정확히 정리를 해놓으시라고. 여러분 S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지 당황하지 마시고 첫 번째 S는 뒤에 완전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문이 나오면 뭐뭐 때, 때문에 뜻이 됩니다. 100%. 두 번째. 근데 이 S가 어떻습니까? 뒤에 뭘 동반하면 완문이 아니라 주어, 동사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없이 조금은 불완전한 문장. 목적어 없는 문장 있지 않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었거나 첫째, 목적어 생략된 경우. 두 번째,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인 경우? 두 동사와 같은 대동사인 경우. 이런 동사를 동반하면 어떻습니까?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뭐뭐한 대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비유할 때 내가 말했듯이 내가 공부했듯이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걸 비유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뒤에 목적어가 없거나 왜냐하면 앞에 나왔었기 때문에 목적어를 생략하거나 이렇게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면 목적어가 없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동사를 두로 바꾸나 이럴 때는 뭐만 듯이 뭐만 대로 하면서 어떤 걸 비유해 줍니다. 됐죠? 세 번째에서는 자, 그 문장 안에 비교급을 동반하거나 혹은 그 문장 안에 어떻습니까?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As time goes by, as I'm getting older. 이런 식으로 뒤에 비교급을 나오거나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치 그렇죠? 함에 따라 뜻이 됩니다. As time goes by, 그렇죠? 시간이 감에 따라. As I'm getting older,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뒤에 시간의 경과가 나오면 함에 따라와 같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통은 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S 정리됐습니다. 그렇죠? S의 마지막 용법, 도우 용법이 있는데요. 그걸 제외한 S 용법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잡아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S를 사전에 찾으시면 보통 25개에서 30가지 뜻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뜻만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해석이 다 되십니다. 그래서 속독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뜻과 용례를 알고 있으면 속독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정확한 뜻과 용례를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외울 때 로서, 때문에, 듯이
함에 따라 알고는 있지만 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을 쓰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그럼 보세요. 이 문장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나왔단 말이에요. 딱 적용되죠? 목적어가 없단 말이죠. 그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as 다음에 불완전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뭐뭐한 대로, 뭐뭐 하듯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anticipate, the unemployment rate. 자, 실업률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risen. 됐습니까? 3/4, 그 3/4는, 쿼터는 4분의 1인데 3/4니까 뭐가 됩니까? 4분의 1이 3개니까 4분의 3, 3, 4분기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3, 4분기. 가을쯤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quarters. 인호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줄로 뜻이에요. 원래 로는 줄이거든요. 한 줄로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continuously. 계속해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continuously.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상승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중요한 게 좀 더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rate란 단어를요. 조금은 조심하자고요. rate란 단어가 어떻습니까? 율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 요금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금이란 뜻이 rate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rate가 요금의 뜻인데 선생님 저는 rate가 요금을 쓴 걸 못 봤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요금을 뭘 씁니까? rate를 씁니다. 여러분들 전화 요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telephone rate예요. telephone price는 뭡니까? telephone price는 전화기 가격이에요. 호텔 요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호텔 가서 호텔 프라이스 얼마입니까? 물어보셨습니까? 누가 옵니까? 사장이 나오죠. 이 호텔 사시게요? 막 이러면서. 호텔 프라이스는 호텔 뭡니까? 그죠? 건물 가격이에요. 호텔을 어떻습니까? 하루 쓰는 요금을 갖다는 호텔 레이트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레이트를 좀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쓴 만큼 내는 거 전부 다 뭡니까? 레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단어를 잘 알고 계셔야 어떻습니까? 독해도 빨라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금의 뜻도 율의 뜻도 있고 요금의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대했던 대로 실업률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3, 4분기에 in a row 어떤 연속해서 올라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알겠죠? 오케이. 26번 갑니다. 26. I have to cut down on. cut down on 무슨 뜻이죠? 그렇죠? 줄이다 그런 뜻이죠? cut back on, cut down on 줄이다. 영어에서 redu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줄이다 그런 뜻이 되죠? reduce 줄이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비용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so from now on 아까 했잖아요. 아까 우리 몇 번에서도 봤지만 23번에서도 봤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on이라는 것은 대근계 중에서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계속연이죠? 대근계 중에서 무슨 원? 계속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쭉 그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어떻습니까? 계속 쭉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from now on. 여러분 아세요? 오늘부터 쭉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자, from today on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쉽죠? 어제부터 쭉 from yesterday on.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이때 on이 바로 무슨 on입니까? 계속연. 아까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거를 그냥 외우시면 평생 공부해도 영어 안 끝나요. 그렇죠? 수거를 정리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난 어떻습니까? I'm going to keep track of. keep track of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쭉 추적하다. 원래는 추적이란 말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니까 추적하다 뜻이 됩니다. 누구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게 추적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판 같은 데서 어떻습니까? 추적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 음악, 2번 음악. 우리 여러분들 OST란 말 들어보셨죠? 자, 어떻습니까? 어느 영화에 나오는 OST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래 원곡에 있었던 어떻습니까? 그 음악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랙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발자취 뜻이니까 나는 뭐 할 겁니까? keep track of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것들을 어떻습니까? 그렇죠? 쫓아갈 겁니다. 기록할 겁니다. 또 나왔네요. on 나왔어요. 그렇죠? 이때 on은 무슨 on이에요? 아까 on은 계속이 on이고 아까 했잖아요. 선생님. on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 카메라만 세 가지. 개. 예, 외우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이때 on은 뭐겠어요? 매일매일이 어떻습니까? 근거. 그렇죠? 기초에 근거하여. 매일매일의 근거에서 나는 뭐 하겠다. 그렇죠? 자, 비용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다 기록하겠다. 그런 뜻이 되죠. 알겠죠? 아까 봤던 on은 계속연이에서는 무슨 on입니까? 근거의 on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26, I have to cut down on my expense. 나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So, 그래서 from now on, 지금부터 쭉 어떻습니까? I'm going to keep track of. 나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기록해 갈 겁니다. 자, from, 자, 어떻습니까? On a daily basis. 그렇죠? 알았습니까? 매일매일이 기초하여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록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27, 27번 갑시다. 자, 27, 27번 갑니다. 어떠한 경우도 in any case.
가봅시다. 케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경우든 케이스는 사례, 경우란 뜻이 있고요. 케이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1번 사례란 뜻이 있고 여러분들 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케이스가 어떤 소송 중인 사건을 나타낼 때 케이스를 씁니다. 이건 듣기에서 중요한데요. 그렇죠? 듣기에서 어떻습니까? I'm responsible for this case 혹은 I'm in charge of this case 하면 내가 어떠서 이 사건을 맡고 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직업은 뭐가 됩니까? 로여가 되죠. 이렇게 케이스가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란 뜻도 있지만 소송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 하실 때 케이스를 들으시면 한 번 더 생각하실 게 이게 법률 소송이 아닌가를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the union has to compromise. 유니언은 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반드시 has to compromise. 어떤 타협을 해야 된다. compromise 뭐하다? 타협하다. 원래 promise는 약속이고요. 함께, con은 함께니까 같이 약속하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같이 이제 그만 싸우기로 약속하는 거. 그래서 타협하다 뜻이 compromise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노동조합은 반드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어떤 타협을 해야 됩니다. to a certain degree. 어느 정도. 이때 extent는 정도의 뜻이 되죠. 정도의 뜻이 extent가 되고요. 같은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degree요. 너무 치열하게 싸우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우든 간에 노동조합은 반드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28 갑니다. competent mechanics. 능력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competent는 능력 있는 뜻이 competent. 아주 능력 있는 할 때 competent 씁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mechanics 하면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정비공, 수리공을 mechanics입니다. 머신에서 나온다거든요. 머신에서 나온다는 메카닉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수리공들은 are in great demand. in demand는 어떻습니까? 수요 안에 있다. 굉장한 수요가 있다. 그런 뜻이죠. 굉장한 수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기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in great demand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popular가 되는 거죠. 인기가 있다. 굉장히 수요가 있으니까 인기가 높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법니다. 상당한 웨이지, 봉급을 법니다. 이때 확인하실 거 decent란 단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decent란 단어는 뜻이 두 개인데요. 1번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뜻이 있어요. 꽤 상당한. 자, 우리가 considerable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고려할 만한, 그렇죠? 그만큼의 상당한 뜻이 considerable, 상당한 금액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decent는 상당한 뜻이 있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썩 괜찮은 사람, 고상한 사람 할 때 어떻습니까? decent란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은 고상한 집안 출신이 decent origin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상한 뜻이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능력 있는 어떻습니까? 수리공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수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웨이지, 봉급을 벌고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급여를 할 때 웨이지를 쓰거든요. 웨이지. 자, 여러분들 선생님 궁금할 수 있죠. 선생님 웨이지와 셀러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요. 자, 셀러리는 어떤 기간을 정해주고 주는 돈을 셀러리라고 쓰고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주는 것을 셀러리라고 쓰고요. 웨이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간당 이렇게 나가는 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을 보통 웨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당 페이를 우리는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이지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은 웨이지와 셀러리를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29 갑니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announce, 발표했다. announce는 발표하다. 발표하는 사람 announcer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a concrete plan.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아까 배웠었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습니다. concrete는 구체적인 뜻이 concrete고요. 이것의 반대말이 아까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abstract라는 걸 배웠어요. 추상적인, 추상화할 때 abstract art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추상적인 뜻이고요. 이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o carry out, 뭐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적인 어떻습니까? 복지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 carry out 잡으시고요. 뭐하다? 어떤 일을 수행하다.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역할을 평가하는 등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수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carry out은. 그래서 어떤 일을 carry, 가지고 가지고 끝을 내는 거죠. out 시켜버리는 거, 끝장을 내는 거니까 carry out은 어떤 일을 수행하다, 완수하다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단어가 뭐가 있냐면 fulfill이 있어요. 어떤 일을 완전히 다 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fulfill, 완수하다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있고요. complete가 있어요. 완전히 다 채우다, 끝내다 할 때 complete, 이 단어도 잘 나오고요. 아셔야 됩니다. 또 뭐 있습니까? achieve도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목적지향형 단어거든요. 어떤 일을 완수했다, 해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단어들은 수능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carry out이 되고요. 조심하실 게 어떻습니까? 참고하실 것은 carry on이에요. 예를 쓰면 뭐가 됩니까? 아까 했었죠. on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까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자, carry on은 대근계니까 이건 계속의 뜻이에요.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가다. 같은 말 뭐가 있습니까? go on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을 carry on 쓰는 거고요. carry out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계속 하다가 끝을 내는 거니까 완수하다 뜻이 되는 거죠. welfare는 복지고 well-being, welfare, 복지. 이 단어 잘 나오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실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독해에서 welfare가 나오면 바로 떠올리실 것이 있어요. 그죠? 얘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반드시. 자,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연금이에요. 그래서 펜션이라는 단어를 같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복지와 관련된 독해가 나왔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펜션이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연금이 등장합니다. 연금제 펜션 시스템이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연결시켜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독해에서 또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뭘 발표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지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너무 돌리 갑니다. 30번이요. 그의 정책은 no doubt, 의심할 바 없다 그런 뜻이죠. no doubt, 의심이 없으니까 틀림없다 그런 뜻이죠. no doubt, 의심할 바 없이, 틀림없이. 됐습니까? undoubtedly,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lead to. 자, lead to 조심하시고요. lead to는 무슨 뜻입니까? 그죠? 확인하시고. 잘 나옵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별이 3개입니다.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초래하다 뜻이죠. 어떤 일을 초래하다, 어떤 일을 야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봐. lead 앞에 A가 있다고 칩시다. lead to에 뭐가 있습니까?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는 B를 뭐 했다? 초래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되고요? 원인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B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한 문장 속에 원인과 결과가 있는 문장은 원인을 밝혀내고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것이 초래되었으니까 이 문장은 거의 주제문이라 봐도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lead to는 어떻습니까? 뭐뭐를 초래하다 뜻이고 굉장히 뜻 자체도 중요하고요. 이 문장은 독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같은 말이 또 중요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bring about이고요. 뭐뭐를 초래하다. 어떤 일을 가져왔다. 왜 bring about 또 왜 초래하다 뜻이 됩니까? 가져왔는 것이죠. about은 여러분들 장소와 같이 쓰이는 about은 around 뜻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일을 가져왔으니까 어떤 일을 초래한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뭐 있으면 cause도 마찬가지야. cause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말씀드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주제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give, birth to나 뭐뭐를 초래했다. 탄생을 가져왔으니까 어떤 것에 탄생을 가져왔으니까 give rise to. 전부 다 어떻습니까? 뭐뭐를 초래하다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뭐뭐를 초래하다. 그럼 이 문장을 보세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책이 뭘 초래했다는 겁니까? 아주 우울한, dismal은 우울한 뜻이거든요. 우울한 consequence, 결과들을 초래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문장의 주제는 이 전체 문장의 주제가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이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회에.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정책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됐습니까? 요게 나오는 거고요. 자, it needs.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thorough. 그죠? 완벽한 뜻입니다. perfect한 review.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요. consequence를 봐서 선생님 말씀드리는데 consequence는 무슨 뜻입니까? 결과란 뜻이에요. 자, 하나만 정리합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consequence가 나와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원래는요. 원래 어떤 전치사로 많이 쓰이냐면 이렇게 쓰입니다. 그죠? as a consequence. 뭐뭐의 결과로서.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뭐랑 같습니까? as a result랑 같습니다. 그죠? 앞에는 뭐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이것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죠. 보통은 as a consequence나 as a result 뒤에는 반드시 100% 뭐가 나옵니까?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consequence는 중요합니다. 어떤 앞에가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건, 사례가 나옵니다. 나열이 되고 as a consequence, as a result 나온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고요. 따라서 수능에서 as a consequence나 as a result 등장하면 볼 것 말 것도 없습니다. 뒷문장은 100% 뭐가 됩니까? 주제가 됩니다. 실컷 해석하고 틀리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해석 앞에서 잘 못했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뒷문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문장의 주제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얘랑 뭐랑 같습니까? 그렇죠? consequently라는 한 단어로 쓰면 결과적으로라는 이런 문장하고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어떤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 문장 전체 어휘가 그래서 가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한 단어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전체 문장의 주제를 바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1번으로 갑시다. 오케이. 31번입니다. 31. It goes without saying. goes without saying 나오지 않습니까? It goes without saying. 이렇게 나옵니다. it은 가주어고요. that이 진짜 주어겠죠? 예. that은 진짜 주어고요. it이 가주어입니다. It goes without saying을 쓰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그렇죠? 말할 것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뜻이죠. 이 말은 뭐랑 같습니까? 예, needless to say죠. 뭐뭇을 말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예, 동명사 파트를 참고하시면 이런 관용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이런 표현들은 뭐뭇은 대절리하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뜻이죠. 당연하다. 달리 말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절리하는 당연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Aging of society. Aging이라는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현대사의 한 특징을 말할 때 어떻습니까? Ag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대인의 어떻습니까? 소외랄지 노령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대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이걸 나이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노령화라고 생각하시면 한 단어로 딱 알아놓으세요. 그냥. 수능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이 단어 잘 모르셔가지고 그러신 분 계시는데 노령화 현상을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회가 어떻습니까? 노령화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inevitable, 피할 수가 없다, 불가피하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inevitable이 그렇죠? unavoidable 그렇죠?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avoid가 뭐하다? 피하다. avoid 여러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unavoidable 할 때 피할 수 없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뭐가 됩니까? inescapable. 볼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피할 수 있는은 capable이 그죠? escapable이 되고요.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개 같이 쓰거든요. inevitable, unavoidable, inescapable 세 개 같이 쓰고 물론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당연히 inevitable을 제일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아마 이 책도 용법들이요. 실제로 예, 많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교수들의 감수를 통해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실제 현지 쓰는 영어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가끔씩은 그래요. 그렇죠? 수업하면서 이런 용법들을 우리 책들 보면은 이런 용법들은 미국 사람들이 쓰지 않거든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은 또 편리한 점이 그런 점들이에요.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실제로 현지 미국인들이 쓰고 있는 용법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런 것은 아주 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뭐 이걸 쓴다 안 쓴다는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32 갑니다. Please take a look. Take a look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잘 봐라. 그냥 look 했으면 될 것 같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 격식을 갖출 때 take a look. 샤워도 마찬가지. 그냥 샤워하는 거 take a shower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렇게 take a look. 좀 잘 보십시오. 이 차트, 이 도표를 잘 보세요. indicates.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대절리아를 보여줍니다. 가르쳐줍니다. It indicates란 말은 show겠죠? 보여준다. shows. It shows that. 뭘 보여줍니까? juvenile delinquenc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청소년 범죄.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이 단어는 외우시고 계셔야 되는 청소년, juvenile, 0에서 나온 단어고요. juvenile delinquency, decline 어떻습니까? 그죠? 몰락하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청소년 범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단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예, 여러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7차에서는 심화된 언어랄지 어떤 전문화된 어떻습니까? 이런 언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이징 없어서 아까 처음에 봤던 사회 노령화 혹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juvenile delinquency 이런 것은 실제로 청소년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어떻습니까? young crime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youth crime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착된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좀 어렵더라도 외워주세요. 청소년 범죄가 어떻습니까? on the increase. on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했습니다. 그렇죠? 대근계. 계속 있죠? 계속 뭐하고 있다? increase 증가하고 있다. 됐죠? 따로 옆에 없죠? on the increase.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at an alarming rate. 아주 깜짝 놀랄 정도 alarming rate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랄 정도의 비율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놀라게 할 때 alarm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할 때 쓰는 단어가 alarming. 잘 나오니까 이것도요. 그렇죠? alarming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amazing. 이런 단어들이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깜짝 surprise도 있겠지만 이런 astonishing. 이렇게
세 단어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물론 surprising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럼 써보긴 할까요? surprising 이렇게요. 놀라운 비율로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물론 3인방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세 개와 surprising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뜻입니다. 세 개 다 전부 다 alarming, amazing, astonishing 틀리지 마시고요. 근데 가끔 학생들이 뭐랑 헷갈리면 amazing 하고요. amusing을 헷갈려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amazing과 amusing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amuse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즐거운의 뜻이죠. muse란 단어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muse가 그리스 신화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음악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뮤직, 음악 듣셨습니까? 물론 음악 듣고 미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통은 음악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amusing은 즐거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죠. amazing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놀라운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투리로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때 무슨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amazing은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뜻이 되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절대로 amazing과 amusing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서 amazing은 놀라운. 아시겠죠? alarming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알람시계 울리면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alarming은 놀라운 뜻이 되는 거고요. astonish, 마찬가지 놀라운 뜻이 되죠. 여러분들 음식점에서 같이 음식 먹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스타가 있죠. 그럼 스타네. 그렇죠? 그래서 astonish에서 깜짝 놀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 또 못 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꺼번에 뜻 묶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놀라운 뜻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독해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까지 마지막 33번 갑니다. 그렇죠? 33 갑니다. In many business districts. 어떤 지역이죠? district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this는 이것. strict를 생각하시면 되죠. street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street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도로. 됐습니까? 이쪽 도로는 어떻습니까? 월스트리트 알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어떤 도로를 중심으로 어떤 지역이 형성되니까 district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이 되는 거죠. 이 상업지구에서는, 이 상업지역에서는 There are a lot of vacant lots. 알겠습니까? 여러분, there is나 there라는 말씀드렸죠. there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주어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주어는 뭡니까? 항상 there is나 there are 뒤에 있는 뭐가 주어입니까? 그죠?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많은 어떻습니까? vacant lot. lots가 주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뒤에 뭘 썼습니까? 앞에 are를 쓰는 거. 가끔씩 수능에서 어떻습니까? 시제일치와 관련돼서 시험에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여기서는 lot도 주어가 아니고 vacant도 주어가 아니고 lot가 주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또 동사는 are를 쓰는 거죠. 수많은 어떻습니까? 비어있는 땅이 있다는 거죠. lot는 여러분들 lot의 뜻이 세 개예요. 만장훈 그럽니다. 만장훈. 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앞 글자를 따들어요. 그렇죠? 자, 만장훈. 첫째 어떻습니까? 많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장소의 뜻이 돼요. 주차장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parking lots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소의 뜻이 있고 세 번째 어떻습니까? 운명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you have to be satisfied with your lot. 당신의 운명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명이나 처지를 뭐라 합니까? lot이라고 쓰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 이번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번 일은 자, 뭘로 결정하자? by lot. 운명이 결정하자 할 때 by lot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제비뽑기로. 영어로 어떻습니까? 제비뽑기를 영어로 뭐가 겠어요? 그렇죠? 설마 제비뽑기라고 해서 제비라는 스왈로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비뽑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각자 운명에 맡겨보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by lot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제비뽑기로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lot은.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 상업지구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비어있는 vacant lot가 있다. 비어있는 어떻습니까? 장소, 공터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터요? 어제 공부했죠, 여러분들? 위치는 오늘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사는 어떻습니까? 항상 뜻이 없고 앞명사를 뭐 해준다? 꾸며준다. 뭐라고 했습니까? 위치는 뜻이 없고 앞에 명사를 뭐 해준다? 꾸며준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2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습니까? 관계사 설명을 완벽하게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관계사가 또 선생님 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에 2강을 복습하시면 반드시 이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설명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계속적 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수많은 어떻습니까? 공터들이 있다. 어떤 공터입니까? which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공터? 꾸며주죠. have been for sale. 아까 있었죠, 여러분들. on sale, for sale. on sale은 세일 중이다. for sale은 팔려고 내놓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물로 나온 땅들이 어떻습니까? 많다, 아직. 어디 있습니까? for years. 수년 동안 어떻습니까? 매물로 나온 땅들이 아직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시고 넘어갈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자, 여기 나와 있는 vacant입니다. 그렇죠?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vacant와 empty를 헷갈리면 안 되죠. 선생님,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비어있는, 이것도 비어있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호텔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빈방 달라고 할 때 씁니까? Do you have any vacancy? or Do you have any vacant rooms? 그죠? 이렇게 쓰죠. vacant를 쓰지 empty를 쓰진 않아요. vacant는 어떻습니까? 그죠? 빈 방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을 vacant라고 합니다. 손님 어떤 방이 10개 있으면 손님이 8명이 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2방이 비었지 않습니까? 이걸 vacant라고 하지 empty 쓰진 않아요. empty는 어떻습니까? 그죠? 손님이 다 들어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이 방 비었네? 이럴 때 뭘 씁니까? empty를 쓰는 거죠. 그 방에 사람이 없는 것은 empty고요. 됐습니까? 그죠? 그 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vacant를 쓰는 거죠. 이 vacant와 empty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빈 방 있습니까? 가서 empty를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호텔 주인이 다 확인해 봐요. 그죠? 빈 방 몇 개인지. 됐습니까? 그죠? 네,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vacant라고 쓰는 거지 empty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때? 단어의 용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걸 정확히 구분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33번까지 3강에서 정리 마무리해드렸습니다. 그죠? 한번 강의할 때마다 내용들이 참 많고 알차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걸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강에서 보도록 합시다.